이처럼 1990년대 후반 싹트기 시작한 한류는 2000년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한류의 흐름은 한류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넘어 주변 국가로 확산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일본에서 한국의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는 중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는 단순한 대중문화가 아닌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한국의 대중문화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이 겨울연가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에 크게 기여한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2003년 4월 일본 NHK 방송국의 위성방송인 BS2에서 방영된 이 겨울연가는 일본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 일본 중년 여성들에게 젊은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겨울연가의 주인공이었던 배용준을 욘사마로 칭하며 이 욘사마 신드롬을 형성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겨울연가는 이 방송사의 사정으로 3주 정도 방송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송국에는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매일 수천 통의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겨울연가 결방에 대한 항의 전화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겨울연가가 일본 내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욘사마 신드롬은 일본의 한류 열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연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중장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이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연령층이 바로 이 중장년층이고 이들은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의 한류 소비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겨울연가의 흥행은 일본에서 한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이후 천국의 계단이라든가 가을동화 같은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 겨울연가는 일본인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로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4년 일본의 NHK가 15세에서 79세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겨울연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겨울연가를 계기로 일본인들은 영화나 책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등의 한국 관련 컨텐츠를 접촉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 여행을 가거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인식적인 측면에서 겨울연가를 보고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가 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약 26%에 달했습니다. 아마 과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이 외에도 한국에 대해 흥미가 생겼다고 응답한 사람이 22%나 있었습니다. 또한 겨울연가의 인기로 한국의 관광지도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일본 관광객들이 겨울연가의 촬영지를 찾기 시작하면서 드라마 촬영지가 일본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들의 이 겨울연가 촬영지 방문은 한국의 관광 수입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을 무렵 저도 이 강원도 춘천에 있는 남이섬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남이섬을 찾은 관광객 중에서 대부분의 관광객은 일본인 중장년 여성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 연가가 이렇게 한류의 세계적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면 대장금은 한류의 세계화를 더욱 빠르게 촉진시켰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 연가가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면 대장금은 이 중국과 홍콩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 이 전 세계 62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입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한류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이영애라는 배우를 한류 스타로 만들어준 대표적인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대장금의 방영이 끝난 뒤에도 해외에서 이 배우 이영애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국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이영애 배우는 이 외교 무대에까지 초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대장금이 이와 같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일본에서 방영되었던 겨울연가 등 기존의 한국 드라마를 포함하여 다양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대장금 열풍은 한류의 열풍을 선도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함께 이 세계에 알렸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대장금은 한국의 조선시대를 바탕으로 하는 정통 사극이었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는 한복이라든가 전통 가옥 등의 생활 양식을 포함해서 음식과 같이 이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하는 요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특히 이 드라마 자체가 음식을 다룬 드라마였기 때문에 한식의 세계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장금은 특히 중동 지역 국가인 이 이란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란의 경우 2007년 대장금을 수입하여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이 되었고 당시 대장금의 6개월 평균 시청률은 무려 8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마 이란의 대다수 국민들이 대장금을 보기 위해 TV 앞에 모여들었다는 얘기인데요. 말 그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장금의 인기는 이후 주몽이라든가 허준, 이산, 다모, 선덕여왕 등 한국의 사극이 세계로 수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이중 의학 사극인 허준은 이라크에서만 시청률 80%를 넘기면서 이라크의 국민 드라마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허준을 연기했던 배우 전광렬은 이라크의 초청으로 국빈 신분으로 이라크를 방문하기도 하였고요. 이라크에는 허준의 이름을 딴 허준 병동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대장금이 인기를 끌었을 때 한식이 인기를 끌었던 것과 같이 이 드라마 허준이 인기를 얻게 되자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극의 세계적 인기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 전통 문화의 세계화를 가져왔는데요. 이로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남이섬에서 겪은 것처럼 이것 또한 제가 실제로 겪었었던 일인데요. 제가 2006년 이 중국의 서남 쪽에 위치한 운남성이라는 곳의 작은 소수민족 마을을 여행할 때의 일입니다. 대중교통이 잘 다니지도 않는 정말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여행 중에 그 마을에서 어린아이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아이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바로 대장금의 주제가였던 오나라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뿌듯하기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류를 직접 체험했던 순간이기도 하였죠.